아까는 6%를 기억하라면서요. 그리고 200을 보라면서요. 12억에다가 200을 나누면은 기대되는 임대료는 얼마죠? 우리는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1초 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로 올라온 상가를 보다 보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매물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검토를 해야 할 텐데요. 싸게 나온 거면 유심히 살펴봐야 할 거고 비싼 거면 그냥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볼 게 많기 때문이죠.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놀랐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브리핑을 하는데 사장님도 사람인지라 더 깊은 정보도 서슴없이 전해주죠. 반대로 이걸 모르면 부동산에서 호구 잡히기 딱 쉬워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을 하고요. 여기에 투자금을 나눈 값입니다. 투자금은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이 되겠죠. 내가 실제로 투입된 돈을 말하는 거니까요. 백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밑에 분모가 부동산 가격 빼기 보증금이었잖아요. 수익률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값이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개월과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숫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임대료에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의 수익률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수익률이 3%일 때는 어떤 값을 곱하면 될까요? 네, 4입니다. 그리고 12개월에 4%면은 3. 12개월에 6%면 월 임대료에 400을 곱하고 300을 곱하고 200을 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각 수익률에 맞춰서 말이죠. 수익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월 임대료에 곱하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자고요. 월 임대료 100만 원이 고정됐다고 보고 수익률이 변하는 값에 따라서 얼마짜리 상가로 봐야 하는지 보실 거예요. 6%일 경우에는 12 나누기 6%니까 얼마를 곱하죠? 100만 원에 200을 곱하면 그 자산의 가치는 2억이다. 4%일 때는 12 나누기 4%니까 300이죠? 월 임대료에 300을 곱해서 3억이 되는 거고요. 3%일 경우에는 월 임대료에 12 나누기 3이었으니까 400을 곱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5%가 없죠? 5%는 12 나누기 5는 240이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2.4억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같은 월세를 받기 위하여서는 더 큰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강남이 3%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자고요. 강남에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4억짜리 상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6% 기대값이 될 수 있을 텐데 지방에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2억짜리 상가를 사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반대로 투자금이 정해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때 수익률이 6%일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일까 계산하는 겁니다. 6%에 12를 나누잖아요. 이 금액을 투자금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임대료가 나오겠죠? 아까 6%면은 12 나누기 6이니까 200이잖아요. 6억에다가 200을 나누면 얼마죠? 월 300만 원입니다. 4%이면은 3이잖아요. 6억에 300을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이고요. 3%면은 400을 나누니까 150만 원이 예상되는 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가격의 상가라도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예상되는 월세가 낮아진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더 낮은 수익률에서 큰 규모의 자산을 사야지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은 6%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적어도 금리보다는 더 많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있죠. 또 매수할 때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 고려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은 6%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6%는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나누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6%라는 가정하에 200이라는 값을 월세에 곱하든지 자산의 가치에 200을 나누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볼게요. 어느 부동산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남역 8번 출구에 상가가 12억에 나왔대요. 근데 월세가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떠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얼마를 곱한 값이 되죠? 12억에다가 어떤 값을 나눴더니 400이 된 거예요. 여기 12억이니까 여기 4개겠죠? 얼마죠? 네, 그렇죠? 300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2개월에다가 4%를 나눈 값이죠. 이 상가의 수익률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6%를 기억하라면서요. 그리고 200을 보라면서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12억이죠? 우리는 기대하는 수익률이 6입니다. 6%입니다. 12억에다가 200을 나누면은 기대되는 임대료는 얼마죠? 6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산의 가치에다가 수익률이 고려됐을 때 이걸 나누면은 월세가 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억에 나온 상가가 있어요. 보증금 6천에 400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아까 계산했죠? 400에다가 200을 곱하면 되겠죠? 200 곱하면 얼마죠? 8억. 이 상가는 우리가 6%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8.6억에 나와야지 우리가 6%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건 비싸죠? 그럼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만원. 월세는 확실히 작네요. 근데 1억 1000에 나왔어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60만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1.2억. 보증금 1000이네요. 그러면은 1억 3000. 그렇죠? 1억 1000에 나왔네. 이 상품은 6%보다 수익률이 더 좋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방법을 쓰면은 여러분들 1초 만에 이 자산이 내가 원하는 투자 상품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월 임대료에 200을 곱하면 자산의 가치가 된다. 투자 대상물의 금액이 된다.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매물로 나온 금액에 200을 나누게 되면은 내가 예상하는 임대료, 즉 6%로 환산한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이 6%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4%, 3%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물을 검토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